중국에서 26년을 살면서도 사실 나는 중국어 영상이나 중국 현지 콘텐츠를 통해 중국을 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통해 중국을 바라본 기억이 더 많다. 중국 포럼, 중국의 역사, 중국의 방향, 변하고 있는 중국 같은 주제로 한국의 외대 교수, 중국 사업가, 중국 생활 30년 이상의 경험자, 상공회의소 관계자, 중국어 학원 강사 등 차타가 공인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각자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내용들이었는데 한 번은 중국 현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중국 각 대학의 교수들, 상인들, 정치과학 군사상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각 분야의 석학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한국의 학자들은 중국은 역사와 지리, 문화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며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측 전문가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한다. 아, 그런가? 그렇구나. 그 정도의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른 말이 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이것이 중국이다 라고 한다. 나 역시 지난 글들에서 중국을 조금은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이켜보면 나 또한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뉴스에서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중국 일정을 마치고 떠났다는 소식을 보았다. 문득 아주 오래전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중국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자금성 주변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황제를 만나기 위해 거대한 자금성 안을 한참 걸어 들어가며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는 기록들도 남아있다. 내 북경 생활 26년을 돌아보면 그중 17년을 순이고 고려영에서 살았다. 지금도 그곳 주소가 있다. 처음 고려영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문득 궁금했다. 왜 이름이 고려영일까?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북경의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정확한 역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인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는 묘한 진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고려영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차 계기판에는 보통 2728km 정도로 찍힌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왕징조차 북경 사원 밖에 있는 지역이다. 북경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원 밖은 진짜 북경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다. 그 옛날 고려 사신들이 중국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북경 외곽 지금의 고려영 부근에서 임시 막사를 치고 머물며 대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고려영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 영구 같은 이름들은 당시의 작은 행정구역이나 주둔지를 나타내는 흔적이라고 한다. 아들 둘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북경 곳곳을 다녔기에 나름 북경 지리는 잘 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지금도 남서쪽으로는 낯선 길들이 많다. 그만큼 북경은 넓고 중국은 더 넓다. 20년 전쯤 처음 들었던 말 중에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는 이야기였다. 한 번은 북경역으로 어떤 분을 모시러 간 적이 있었다. 그분과 가족들을 차에 태워 중간에 뒤쪽 아파트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차 안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분위기와 기운이 참 특별했다.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자 옆에서 웃으며 한마디 했다. 알려고 하지 마라. 타친다.